으악! 뱀이다! 독사야! 조심해! 잡았다. 이 녀석.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다 팔면 도대체 얼마야? 이 자식들, 일로 와! 전기 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흉년이 든 해였습니다. 보리고개를 넘지 못한 이들이 길가에 쓰러지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 같은 얼굴로 거리를 헤매던 시절이었지요. 한양에서 100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죽을 쓰며 연명했습니다. 그런 마을에 칠성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었으나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이마에 점이 7개 박혀 있어 어릴 적부터 칠성이로 불렸지요. 25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품팔이로 근근히 연명하는 신세였는데 키는 작고 얼굴은 검었으며 말수가 적어 사람들은 그를 우둔하다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성이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개똥이와 쇠돌이가 찾아왔는데 둘 다 동네에서 이름난 건달이었지요. 개똥이가 칠성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칠성아. 언제까지 이렇게 흙이나 파먹고 살 거냐? 쇠돌이도 거들었지요. 맞아. 우리 따라와. 한양 뒷골목에 투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바람잡이만 서줘도 돈이 쏟아진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내 몇 달 품삯은 우습게 벌어. 두 사내는 칠성이를 투전판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람잡이란 도박판에서 구경꾼 행세를 하며 판돈을 부풀리고 눈치 빠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지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을의 젊은이 몇몇은 이미 그들을 따라 나섰고 돌아올 때마다 주머니에 엽전 몇 냥씩 들고 와서는 술을 사 마시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안 가겠네. 남의 돈 뜯어먹는 건 내 성미에 안 맞아. 개똥이와 쇠돌이는 어이없다는 듯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내는 혀를 차며 돌아섰고 뒤돌아서며 비웃듯 말했지요. 멍청한 놈. 평생 거지로 살아라. 칠성이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낡은 작대기 하나를 집어들고는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독사골이라 부르는 곳이었는데 이름 그대로 독사가 득실거려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았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독사골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칠성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를 본 노인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저으며 수근거렸지요. 저 멍청한 놈이 독사한테 물려 죽으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라고 굶어 죽느니 차라리 뱀한테 물려 죽겠다는 심산인가 보다고 온갖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대기 하나 달랑 들고서 말입니다. 독사골은 정말로 험한 곳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돌틈마다 뱀이 ጧ리를 틀고 있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풀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고 뱀이 나타나면 작대기로 목덜미를 눌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한 마리 두 마리 잡다 보니 요령이 생겼지요. 해질 무렵 칠성이는 자루 가득 뱀을 담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놀라웠지만 자루에 꿈틀거리는 뱀들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누군가 물었지요. 저걸 어디에 쓰려고 잡았느냐고 말입니다. 칠성이는 아무 말 없이 자루를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이는 잡은 뱀들을 들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뱀들을 널어 놓았는데 지나가던 안악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장사치들도 징그럽다며 코를 찡그렸지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팔린 것은 고작 두어 마리였고 그마저도 값은 형편없었습니다. 푼돈 몇 푼에 불과했지요. 그날 저녁 칠성이는 팔리지 않은 뱀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독사골에서 목숨 걸고 뱀을 잡았는데 겨우 저 꼴이라니 역시 멍청한 놈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시장 바닥에 뱀을 널어 놓으니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징그럽다고 무섭다고 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뱀이 약재로 쓰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남자들의 기력을 돋우는데 좋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문제는 시장 바닥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칠성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뱀이 흉물이지만 죽어가는 부자에게는 영약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이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뱀을 시장에 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양에는 늙은 양반들이 많았고 그들 중에는 기력이 쇠한 이들이 부지기수였지요. 그들에게 뱀은 분명 귀한 약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칠성이는 다시 독사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뱀을 잡았고 그것을 들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까지는 하루가 꼬박 걸렸지만 칠성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칠성이는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촌의 고관대작들이 모여 사는 골목 뒷길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기생집 뒷문 근처에도 머물렀지요. 칠성이는 그곳에서 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았고 적당한 때를 골라 은밀하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대감마님께서 요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하인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자루에서 뱀 한 마리를 꺼내 보이며 말했지요. 이놈 한 마리면 회춘하신다고 합니다. 하인은 처음에는 징그럽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칠성이가 뱀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얼마 후 하인이 나왔고 칠성이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감은 칠성이를 보더니 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돈을 가져오라 일렀지요. 칠성이는 그날 뱀 한 마리의 쌀 한 되가 아니라 엽전 서온 양을 받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상상도 못할 값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날부터 한양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은밀하게 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북촌의 양반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칠성이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밤이 되면 하인들이 칠성이를 찾아왔습니다. 뱀의 값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엽전 선양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단양, 6냥으로 올랐고 급기야는 금 한 돈을 주겠다는 양반도 나타났습니다. 칠성이는 독사고를 오르내리며 뱀을 잡았고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온 칠성이를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칠성이의 주머니가 묵직하게 불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그런 칠성이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뱀이나 잡아 팔아서 얼마나 벌겠느냐며 여전히 투전판을 오가며 바람잡이 노릇을 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그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사골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지만 칠성이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칠성이에게 돈을 안겨주는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지요. 칠성이는 뱀을 잡아 파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독사고를 오르내리는 것도 이제는 손에 익었고 뱀을 다루는 솜씨도 날로 능숙해졌지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은 칠성이가 가져온 뱀을 반기긴 했지만 그것을 당장 먹기는 꺼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뱀을 보면 징그러워하며 하인에게 처리하라고 시켰고 죽은 뱀을 가져가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지요. 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뱀을 그냥 팔아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칠성이는 마을로 돌아와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지요. 바로 뱀을 술에 담가 파는 것이었습니다. 뱀술은 예로부터 약술로 알려져 있었고 양반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의 술도가를 찾아가 독한 소주를 샀고 장에서 큰 항아리 몇 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잡아온 뱀들을 항아리에 넣고 소주를 가득 부었지요.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한 뒤 칠성이는 그것을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칠성이는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술 속에 잠긴 뱀은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술은 노르스름한 빛깔로 변해 있었지요.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술을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독한 술 냄새와 함께 묘한 약재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나쁘지 않았지요. 칠성이는 이것이면 되겠다 싶어 항아리를 메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술에 담긴 뱀을 들고 간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칠성이는 전에 뱀을 사갔던 양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인이 칠성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고 안으로 안내했지요. 대감은 칠성이가 가져온 항아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칠성이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뱀술입니다. 석 달을 묵힌 것인데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기력이 돌아오실 겁니다. 대감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는 뱀을 직접 손질하는 것보다 술로 담가진 것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대감은 하인에게 술잔을 가져오라 하고 칠성이가 따라준 뱀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수였지만 뒤끝이 깔끔했고 몸속에서 열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칠성이에게 값을 후하게 쳐주었지요. 이번에는 은 2냥을 받았습니다. 생뱀을 팔 때보다 훨씬 나은 값이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가 만든 뱀술이 한양 양반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찾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양반은 하인을 시켜 칠성이의 집까지 찾아오게 했고 어떤 이는 직접 칠성이를 불러 뱀술을 주문했지요. 칠성이는 이제 뱀을 잡는 것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더 많은 뱀술을 만들어야 했고 그러려면 더 많은 항아리와 술이 필요했습니다. 칠성이는 번 돈을 아끼지 않고 술도가에서 소주를 조금씩 사 모았고 옹기장에서 항아리를 하나둘 구해왔습니다. 칠성이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뱀술을 더 오래 묵히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석 달짜리, 6달짜리, 1년짜리 뱀술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약효가 좋습니다. 양반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오래 묵힌 술일수록 맛이 부드러웠고 약재 향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1년짜리 뱀술은 은 5냥에 팔렸고 3년짜리는 은 10냥에서 금 1돈까지도 받았습니다. 물론 3년을 기다려야 했기에 당장 큰돈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칠성이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석 달짜리를 팔아 당장의 생계를 꾸리고 1년짜리와 3년짜리는 묵혀두며 미래를 준비한 것이었지요. 칠성이는 뱀술을 만들며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담갔던 뱀을 꺼내면 뱀 고기는 약재로 쓸 수 있었고 뱀 가죽은 버릴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지요. 칠성이는 뱀 고기를 말려서 약재상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루로 빻아 환약을 만들거나 탕약에 넣었으면 좋다고 소문이 났고 한양의 약재상들이 칠성이를 찾아왔습니다.
뱀 가죽은 또 어땠습니까? 칠성이는 마을의 무두질 장인을 찾아가 뱀 가죽을 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두질을 거친 뱀 가죽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했고 특유의 비늘 무늬가 아름다웠지요. 칠성이는 그 가죽으로 작은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부채집, 화살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뱀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라니 세상에 그런 것이 또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무늬가 독특해서 남들과 구별되었고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 양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지요. 칠성이는 뱀 가죽 제품을 팔며 또 돈을 벌었습니다. 주머니 하나에 은 두세 냥, 부채집 하나에 은 서너 냥, 화살통은 양반들이 사냥에 쓰는 물건이라 은 7냥에서 10냥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는 몇 해에 걸쳐 조금씩 기반을 다져갔지요. 처음 1년은 뱀술 3달짜리만 팔며 근근히 버텼고 2년째부터 1년짜리를 팔기 시작했으며 3년째가 되어서야 3년짜리 뱀술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뱀 가죽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두질을 배우고 바느질 솜씨를 익히고 양반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렸지요. 칠성이는 혼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손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뱀을 다루는 일이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하루 품삯으로 쌀 서대를 준다고 하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에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쌀 서대는 목숨과도 같았으니까요. 칠성이는 그들에게 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술을 담그는 법, 가죽을 손질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지요. 칠성이의 집에는 항아리가 수십 개 쌓였고 뱀 가죽을 말리는 건조대가 마당 한쪽에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집을 지나가며 혀를 내둘렀지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품팔이로 연명하던 사내가 이제는 마을에서 제법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칠성이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독사고를 오르내리며 뱀을 잡았고 밤에는 뱀수를 관리하고 가죽을 손질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지만 칠성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가 조금씩 묵직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칠성이는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렇게 칠성이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부를 쌓아갔습니다. 이제 칠성이는 단순히 뱀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뱀이라는 징그러운 생물을 양반들이 탐내는 약재와 사치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장인이자 그것을 팔아 돈을 버는 상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로 여기던 것을 칠성이는 욕망으로 바꾼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욕망 속에서 칠성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뱀술은 한양에서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사람도 늘어났고 칠성이는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칠성이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뱀들이 동면에 들어가 잡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뚝 끊기는 것이었지요. 봄부터 가을까지 번 돈으로 겨울을 버텨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술과 항아리를 사들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집 뒤뜰에 쌓아둔 항아리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뱀술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석 달짜리도 있었고 1년짜리도 있었으며 이제 막 담근 것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겨울에 뱀을 잡을 수 없다면 미리 담가둔 술을 파는 것으로 버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오래 묵힌 술일수록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차라리 겨울을 기다렸다가 파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미친 듯이 뱀을 잡아 술을 담그고
겨울에는 묵은 술을 팔아 버티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술을 담글 때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석 달짜리는 당장 팔 것이고 1년짜리는 내년 겨울에 팔 것이며 3년짜리는 3년 후를 위해 묵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겨울마다 팔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값비싼 술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었지요.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을 더 고용했습니다. 뱀을 잡는 사람, 술을 담그는 사람, 항아리를 관리하는 사람,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습니다. 일이 많아지자 사람들도 기꺼이 칠성이 밑에서 일했지요. 칠성이는 품삯을 제때 주었고 밥도 넉넉하게 먹였으며 험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좋은 주인이라 여겼고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독사골에는 눈이 쌓였고 뱀들은 땅속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칠성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을 묵힌 뱀술을 가지고 갔지요. 전에 술을 사갔던 양반의 집을 찾아갔고 하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감은 칠성이가 가져온 술을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오, 이것이 1년짜리로구나. 칠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봄에 담근 것이니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대감은 술을 한 잔 따라 마셔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석 달짜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이 부드럽고 깊었던 것이지요. 대감은 흔쾌히 5냥을 내주었고 칠성이는 그 돈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반들의 집도 돌아다니며 술을 팔았습니다. 겨울 내내 칠성이는 한양과 마을을 오가며 묵은 술을 팔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일꾼들의 품삯을 주고 식구들을 먹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독사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뱀을 잡아야 했습니다. 3년 후를 위한 술도 담가야 했고 내년 겨울을 위한 술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칠성이는 일꾼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고 뱀을 잡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지요. 여러분, 내가 독사골 산을 사들이려 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독사골은 마을 공동의 땅이었고 누구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험한 산이었습니다. 칠성이가 그 산을 사겠다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 쓸모없는 악산을 왜 사려는가? 칠성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산이 쌀독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의 말뜻을 이해하는 이도 있었고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도 있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독사골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뱀을 잡아갈 수 없고 자신만의 뱀 양식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독사골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 기꺼이 팔았지요. 독사골을 산 칠성이는 그곳에 표지를 세웠습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써 붙였고 일꾼들을 시켜 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뱀을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만 잡고 나머지는 번식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뱀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었지요. 칠성이는 뱀을 키우는 법도 연구했습니다. 산 곳곳에 쥐를 풀어놓아 뱀들의 먹이가 되게 했고 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칠성이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독사골의 뱀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개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칠성이는 안정적으로 뱀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만큼 뱀술도 많이 만들 수 있었지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칠성이가 처음 담가둔 3년짜리 뱀술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술을 들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궁궐에 드나드는 내관을 찾아갔습니다. 내관은 칠성이의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3년 묵은 뱀술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지요. 술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술이로군. 내관은 칠성이에게 금 한 돈을 주었고 더 많이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만들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칠성이는 궁궐에도 술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물건을 대는 상인이 된 것이지요. 이제 칠성이는 마을의 가난한 품팔이가 아니었습니다. 독사고를 소유한 땅 주인이었고 뱀술을 만드는 장인이었으며 한양의 양반들과 왕실의 물건을 대는 상인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술이 익어가듯 칠성이의 재산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났지요. 그리고 칠성이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땀과 인내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독사고를 사들이고 뱀술 장사로 제법 이름을 알릴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개똥이와 쇠돌이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두 사내는 여전히 한양의 투전판을 오가며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몇 해는 제법 돈을 벌어 마을에 돌아올 때마다 술을 사 마시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칠성이를 보면 비웃듯 말하곤 했지요. 뱀이나 잡아 팔아서 얼마나 벌겠느냐고 자기들은 하루 저녁에 칠성이 한 달 벌이를 번다고 말입니다. 칠성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늘 한결같지는 않은 법이었습니다. 투전판이라는 곳은 돈이 빨리 도는 만큼 위험도 컸지요. 개똥이와 쇠돌이는 점점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람잡이로 받는 푼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판에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 돈을 땄습니다. 한 번에 은 몇 냥씩 따내자 두 사내는 자신들에게 재주가 있다고 착각했지요. 투전판의 판주는 그런 그들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판주는 이런 철부지들을 수없이 봐왔고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슬슬 돈을 따게 해주었습니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신이 나서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판주는 함정을 놓았습니다. 개똥이가 그동안 딴 돈을 모조리 걸었을 때 판주는 수작을 부려 단번에 그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개똥이는 멍한 얼굴로 빈 주머니만 바라보았지요. 쇠돌이가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개똥이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판주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오. 다음 판에서 갚겠소. 판주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은 10냥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요. 하지만 개똥이의 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빌린 돈마저 모두 잃었고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판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흘 안에 갚아라. 못 갚으면 손목이 부러질 줄 알아라. 개똥이는 겁에 질렸습니다. 은 10냥은 보통 사람이 1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쇠돌이에게 매달렸고 쇠돌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모아둔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요. 쇠돌이는 나머지를 마련하겠다며 판에 끼어들었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쇠돌이마저 돈을 잃었고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진 빚은 은 20냥이 넘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내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판주는 빚쟁이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칼을 든 사내 서너시 개똥이와 쇠돌이를 찾아왔지요. 두 사내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한양거리를 정신없이 달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산속이었습니다. 어디로 왔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린 것이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자 두 사내는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것은 울창한 숲과 험한 바위뿐이었습니다. 쇠돌이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개똥이도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독사골 아니냐? 두 사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필이면 도망친 곳이 독사가 득실거리는 독사골이었던 것입니다. 밤중에 이곳에 있다가는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시 내려가자니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고 산속에 그대로 있자니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두 사내는 떨리는 몸으로 나무에 기댄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떨며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력을 모두 소진한 탓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스르르 소리가 나더니 독사 한 마리가 허공에 머리를 치켜든 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쇠돌이는 꼼짝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칠성이의 일꾼이 작대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일꾼은 능숙한 솜씨로 뱀의 목덜미를 눌러 잡았고 자루에 넣어버렸지요. 개똥이와 쇠돌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꾼은 두 사내의 초라한 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개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었소. 일꾼은 두 사내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산은 이제 칠성이의 소유였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지만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지요. 일꾼은 두 사내를 칠성이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독사골 자락에 자리 잡은 칠성이의 집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튼튼한 초가의 마당은 넓었고 항아리가 수십 개나 줄지어 있었으며 일꾼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뱀 가죽을 말리는 건조대도 있었고 한쪽에는 작업장도 마련되어 있었지요. 칠성이는 마루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꾼이 두 사내를 데려오자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칠성이를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자신들의 옷차림과 달리 칠성이는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비단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눈빛은 예전과 달리 날카로웠지요. 개똥이와 쇠돌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비웃던 그 두 사람이 이제는 거지꼴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일꾼에게 말했습니다. 밥을 주고 씻게 해라. 일꾼이 두 사내를 데리고 갔고 칠성이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며칠간 칠성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밥을 먹고 씻고 잠을 자며 기력을 회복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칠성이가 두 사내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칠성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칠성이가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느냐? 개똥이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20냥이네. 칠성 나으리. 칠성이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나으리냐? 우리 친구 아니었나? 개똥이와 쇠돌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칠성이가 그리 말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지요. 쇠돌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우리가 예전에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칠성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다. 그것보다 앞으로를 생각해라. 칠성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칠성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는 여기서 일하며 그 돈을 갚아라. 20냥이니 하루 품삯 쌀 2대씩 계산하면 5년이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개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걷어주겠나? 칠성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소는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거나 술수를 부리면 그날로 내쫓을 것이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줄이었지요. 칠성이의 이름은 이제 한양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뱀수를 만드는 사내, 독사골의 주인, 왕실의 약재를 납품하는 상인이라는 소문이었지요. 칠성이가 사는 마을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칠성이가 일꾼들을 많이 고용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살림이 나아졌고, 칠성이네 집 근처에는 작은 주막과 가게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의 창고에는 뱀술 항아리가 수백 개나 쌓여 있었고 은과 쌀이 넉넉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칠성이의 부를 눈여겨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의 이방이었지요. 이방이란 사또를 보좌하며 행정 실무를 맡는 관리였는데 이 고을의 이방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몰래 중간에서 빼돌리고 송사가 벌어지면 매물을 받고 판결을 좌우했으며 부자 상인을 발견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냈습니다. 사또는 나이 들고 병약한 양반이라 고을 일을 이방에게 거의 맡겨두었고 이방은 그것을 이용해 제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칠성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복 하나를 보냈습니다. 칠성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약점은 없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지요. 신복은 며칠간 칠성이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살폈습니다. 항아리가 수백 개나 되고 일꾼이 수십 명이며 뱀술 한 항아리에 은 몇 냥씩 받는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신복은 돌아가 이방에게 보고했고 이방은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방은 곧장과 나의 포졸 몇 명을 데리고 칠성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에서 항아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일꾼들이 놀라 움찔했고 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이 앞으로 나서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이 칠성이냐?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방은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산골에서 제법 큰 장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말이다. 위험한 짐승을 마을 근처에서 키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칠성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사골은 제 땅이고 뱀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땅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산을 관아에 넘겨라. 칠성이는 이방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지요. 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도 정당하게 샀고 뱀도 제 땅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순히 넘기지 않자 화가 난 것이었지요. 이방은 포졸들에게 눈짓했고 포졸들이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가 막아서려 했지만 포졸들은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수백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있는 모습이 드러났지요. 이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술들을 모두 압수한다. 관아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한다. 칠성이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관아의 권력 앞에서 함부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창고 문에 관아의 봉인을 붙였고 칠성이에게 당분간 술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은 떠나기 전에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관아로 나와라. 벌금을 내고 산 문서를 넘기면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해주지. 이방과 포졸들이 떠난 뒤 칠성이는 멍하니 봉인된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일꾼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개똥이와 쇠돌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칠성아, 이거 큰일인데. 저놈들은 내 재산을 노리는 거야.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산을 헐값에 빼앗고 뱀술 사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칠성이는 관하로 갔습니다. 이방은 칠성이를 보자마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산을 관하에 넘기고 벌금으로 은 50냥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였지요. 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방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럼 옥에 가둬야겠구나. 포졸들이 칠성이를 끌고 갔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산문서만큼은 절대 내놓지 않았지요.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방은 압수한 뱀술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3년을 묵힌 최고급 뱀술이었지요. 이방은 그 술로 잔치를 벌이려 했습니다. 고을의 부자 상인들을 초대해 뇌물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옥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뱀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가져간 술이 어느 것인지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칠성이는 옥졸에게 부탁했습니다. 관아의 사또에게 급한 말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옥졸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칠성이가 간절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사또에게 전했습니다. 사또는 병약한 몸으로 억지로 일어나 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칠성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칠성이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방이 제 창고에서 가져간 술은 아직 독을 제대로 빼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드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사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칠성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진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칠성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사또는 이방을 불렀고 이방이 가져간 술 항아리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항아리가 도착했고 뚜껑을 열자 독한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또는 뒤로 물러섰고 주위 사람들도 코를 막았지요. 칠성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방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그 술을 마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사또는 이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방이 백성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지요. 사또는 칠성이를 옥에서 풀어주고 이방을 문초하라 명했습니다. 칠성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창고의 봉인도 풀렸습니다. 이방은 관직에서 쫓겨났고 그동안 쌓아온 재산도 몰수되었지요. 칠성이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불을 쌓아도 권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성이는 더 큰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칠성이가 이방의 음모에서 벗어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고의 봉인은 풀렸지만 칠성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이 있었지요. 아무리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탐욕스러운 관리 하나가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더 확실한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관아의 사또 정도로는 부족했지요. 왕실과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왕실의 인정을 받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을 탄 파발군이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발군은 관아로 향했고 곧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무슨 큰일이 난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칠성이도 궁금해서 관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관아의 관리 하나가 급히 칠성이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칠성이 큰일이오.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왔소.
왕실의 종친 대감께서 풍을 맞아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오. 천하의 명약을 구하라는 명이 내려왔소.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왕실의 종친이라면 임금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분이 위독하다니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었지요. 관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당신의 뱀수를 올리라 하셨소. 약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으셨다오. 칠성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위험이자 기회였습니다. 만약 뱀술로 종친의 병을 낫게 한다면 왕실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오히려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 가장 오래 묵힌 뱀술을 꺼냈습니다. 5년을 묵힌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직접 조제한 약재들을 더했습니다. 뱀 고기를 말린 것, 산삼뿌리, 녹용가루를 섞어 탕약을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탕약을 들고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또는 칠성이가 가져온 탕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한양으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아의 의원이 탕약을 검사하다가 고개를 저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끼가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칠성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끼는 제가 조절한 것입니다. 풍병에는 독으로 독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왕실에 올리기 전에 제가 직접 법제를 거쳐야 합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칠성이는 탕약을 다시 가져와 불 위에 올렸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달이며 중간중간 다른 약재를 더하고 도끼를 중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공들여 탕약을 완성했지요. 의원이 다시 검사했고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탕약은 급히 한양으로 보내졌습니다. 탕약이 떠난 후 칠성이는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첫날 밤 칠성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지요. 만약 약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만약 잘못되어 종친의 병이 더 악화된다면 자신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개똥이와 쇠돌이도 칠성이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일을 하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점검하다가도 멍하니 한양 쪽을 바라보곤 했지요. 일꾼들도 주인의 불안한 기색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셋째 날 칠성이는 독사골에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산 정상에 앉아 멀리 한양 쪽을 바라보며 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았는지, 이번 일이 화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성이는 밥맛도 없었고 밤에는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이의 일을 알게 되었고 모두들 걱정하는 눈빛으로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섯째 날 칠성이는 집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칠성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찌 되든 후회는 없을 거야.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칠성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손을 움직여야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파발이었습니다. 파발구는 관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칠성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에 서서 파발군을 기다렸습니다. 일꾼들도 모두 일손을 멈추고 지켜보았지요.
파발군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성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파발군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칠성이 나으리 대감마님께서 약을 드시고 씻은 듯이 나으셨습니다. 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일주일간 쌓였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개똥이와 쇠돌이가 달려와 칠성이의 어깨를 두드렸고 일꾼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파발군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칠성이에게 건넸습니다. 왕실에서 내린 하사품이었지요. 보자기를 10자 금 10돈과 함께 임금의 친필 교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서에는 칠성이의 공을 치하하고 앞으로 왕실의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교서를 받들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칠성이가 왕실의 종친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온 고을에 퍼졌고 한양까지 소문이 났지요. 며칠 후 한양의 양반들이 하나둘 칠성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찾아온 것은 북촌의 한 대감이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온 대감은 칠성이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칠성이가 뱀을 팔러 뒷문으로 찾아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지요. 대감은 뱀수를 구하러 왔다며 값은 얼마든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양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찾아왔고 어떤 이는 하인을 보냈으며 어떤 이는 편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칠성이의 뱀술은 이제 단순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종친을 살린 명약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것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양반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뱀술의 값도 치솟았습니다. 예전에는 은 몇 냥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3년 묵은 뱀술은 금 3돈, 5년 묵은 것은 금 5돈에 팔렸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칠성이네 집 근처에는 양반들이 묵을 수 있는 객주가 생겼고 술과 음식을 파는 주막도 여러 개 들어섰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들이 이곳에서 뱀 가죽 제품을 사가기도 했고 칠성이에게 뱀술 제조법을 배우려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칠성이는 비법을 쉽게 알려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살림도 나아졌습니다. 칠성이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들이 받는 품삯으로 마을 전체가 윤택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흉년의 굶주리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쌀독이 넉넉한 마을이 되었지요. 관아의 사또도 칠성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마을의 장사치 정도로 여겼지만 이제는 왕실 공인이었습니다. 사또는 칠성이를 관아로 초대해 술자리를 마련했고 고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칠성이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대접이 낯설었지만 정중하게 응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독사고를 오르내렸고 항아리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칠성이의 변화된 위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비웃던 사내가 이제는 양반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그들을 인정했고 이제는 허들의 실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뱀을 다루는 법, 술을 담그는 법, 장부를 관리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지요. 개똥이와 쇠돌이는 성실하게 배웠고 칠성이의 오른팔이 되어갔습니다. 칠성이는 목숨을 건 승부에서 이긴 것입니다. 탐관오리의 위협도 이겨냈고 왕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칠성이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칠성이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버린 것에서 기회를 찾고 어려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이가 뱀술 장사를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요. 그동안 칠성이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독사골뿐만 아니라 인근의 산 여러 곳을 사들였고 그곳마다 뱀을 키웠습니다. 이제 칠성이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고 한양에서도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왕실의 뱀술과 약재를 정기적으로 납품했고 양반들은 칠성이의 술을 마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칠성이는 마침내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초가에 살았지만 이제는 사업 규모에 맞는 집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화려하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튼튼하고 실용적인 집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장부를 보관하는 방이 있었고 안채에는 가족이 살았으며 행랑채에는 일꾼들이 머물렀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뒤쪽에는 거대한 창고가 여러 채 늘어서 있었습니다. 창고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연도에 담근 뱀술이 익어가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을 오르내렸고 창고를 돌아다니며 일꾼들을 살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지요. 칠성이는 장가를 들어 자식도 낳았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들에게는 장사의 비법을 가르쳤고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한양에서 뱀술 판매를 맡았고 작은 아들은 마을에서 생산을 관리했습니다. 개똥이와 쇠돌이는 이제 칠성이네 집의 핵심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빚을 다 갚았지만 두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곁에 남아 일을 배우고 충실하게 일했지요. 칠성이는 두 사람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었고 작은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개똥이는 창고 관리를, 쇠돌이는 뱀 사육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예전에 칠성이를 비웃던 그 건달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칠성이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가 피어 있었고 멀리 독사골의 능선이 붉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개똥이가 술상을 들고 왔습니다. 5년 묵은 뱀술 한 병과 안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지요. 쇠돌이도 뒤따라 왔습니다. 칠성이는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셋은 마루에 둘러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개똥이가 술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사람들이 내게 비결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칠성이는 술잔을 내려놓고 멀리 독사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뱀이 징그러워 피했지만 나는 그 징그러움 속에 있는 욕망을 보았네. 남들이 뱉은 침 속에 돈이 있는 법이지.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바람이 살랑거렸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인내가 필요하지. 뱀술도 오래 묵혀야 제값을 받는 법이야. 개똥이와 쇠돌이는 칠성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자신들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투전판에서 당장의 이익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들 말입니다. 칠성이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해. 내가 일꾼들을 잘 대우한 것은 착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충성스럽게 일해야 내 사업이 커지니까. 세 사람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항아리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항아리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칠성이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징그럽다고 외면받던 뱀을 사람들이 탐내는 영약으로 만든 것, 위험하다고 피하던 독사고를 황금을 낳는 땅으로 바꾼 것, 그것이 칠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문득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우둔하다 여기던 사람들, 뱀이나 잡아 팔아서 무엇 하느냐며 비웃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더 독하게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웃음은 칠성이에게 자극제가 되었고 그것이 칠성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독사골로 향했습니다. 10여 년 전처럼 작대기 하나 들고 산을 올랐지요. 물론 이제는 뱀을 직접 잡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곳에 서면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산 정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고 자신의 기와집이 보였으며 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 칠성이가 맨손으로 일군 것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 공기는 여전히 상쾌했고 어디선가 뱀이 스르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던 그 소리가 이제는 돈 소리로 들렸으니까요. 칠성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한양에서 온 주문서를 확인해야 했고 새로 담글 술의 분량도 계산해야 했으며 일꾼들의 품삯도 챙겨줘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사랑채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개똥이가 따라준 술을 한 잔 마시며 칠성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칠성이는 자신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7개의 점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점들이 부끄러워 감추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칠성이라는 이름도 처음에는 놀림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의 표시가 되었으니까요. 칠성이는 술잔을 들어 달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자신의 인생에 건배하는 것이었지요. 술을 마시고 나서 칠성이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올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지만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칠성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독사골의 뱀을 황금으로 바꾼 사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 성공한 사내로 말입니다. 칠성이의 자손들은 그의 사업을 이어받아 더욱 번창시켰고 칠성이가 만든 뱀술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명약으로 전해졌습니다. 옛말에 이독제독이라는 말이 있지요. 독으로서 독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칠성이는 바로 이 말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이라는 독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뱀독을 이용하여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한 길에는 경쟁자가 득실거리지만 남들이 더럽다, 위험하다, 힘들다며 피하는 곳에는 주인 없는 돈다발이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진짜 부자는 남들이 버린 것에서 황금을 찾아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인내와 성실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칠성이가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